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5년 12월 26 일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시장이 잘 가고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 년도도 깨달은 게 많긴 한데 뭐 그런 얘기는 다음에 또 얘기하고 2026 년도 시장은 '리스크 관리를 그래도 좀 잘 해 보자.'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 효과가 제 생각에는 국장에서는 상반기에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좀 잘 유념해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구글 콜앱 코드나 그리고 엑셀 데이터들은 다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 라떼 이상만 가입하시더라도 멤버십으로 가입하시더라도 텔레그램 채널에 무료로 참여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관련된 주소나 그리고 링크 이런 것들은 다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을 이제 연도별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내년이 이제 그 트럼프가 2년 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2년 차에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짝수의 홀수의 이야기를 하는데 늘 이제 홀수에가 시장이 좋았고 짝수에는 그렇게 시장이 또 세진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자리가 이제 6 으로 끝나는 해는 그래도 상승, 하락, 상승 요런 패턴을 좀 많이 가지는데 2년 차도 상승, 하락, 상승 뭐 이런 패턴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서 어쩌면 박스권일 가능성도 있고 또는 변동성이 굉장히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도에 이제 2026년 11월 3 일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이 내년 뭐 5 월, 6 월, 7 월, 8월 이럴 때 막 있다가 그다음에 어 9 월, 10 월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서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시장에서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뭐 11 월에 이제 선거 끝나고 랠리가 나오는 그런 이제 아마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2026년 6월 달에 이제 선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상반기에 뭔가 정책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 정책 효과들이 끝나는 하반기에는 좀 재미가 없을 가능성도 있겠다. 게다가 미국 시장의 대선 불확 선거 대선이 아니죠.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정책의 불확실성까지 노출되니까 '한국 시장도 같이 좀 쉬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 지방선거랑 그다음에 미국은 중간 선거 요렇게 좀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전에 시세가 나고 한국 시장은 그전에 시세가 나고 미국 시장은 상반기에 좀 시세가 나다가 뭐 좀 쉬다가 뭐 시세가 나는 끝나고 시세가 나는 이런 그림일 것 같은데 이제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7월 달부터는 지금 현재 D램 판가 기준으로는 YY로 D램 판가가 좀 둔화되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올라온 D램 판가를 가지고 전년 기저가 높아지는 구간부터는 YY로 크로스가 둔화되니까 이 D램 판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 둔화되는 지금은 이제 예측하기로는 7월 달에 YY로 73% 그전에 112% 에서 73%로 떨어지는 구간이 되니까 시장에서는 '아 대략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가 좋겠지.' 근데 이게 만약에 하반기까지 좋으려면 D램 판가가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더 올라가면서 전년 기저보다 계속 이제 그로스가 터지는 그런 구간으로 가야 되는 건데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YY로 그로스가 둔화될 때 시세가 좀 끝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의 반도체의 D램 판가가 YOY로 그로스가 100% 대에서 둔화되거나 또는 이제 이게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2 분기 2 분기 들어가면서부터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 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모멘텀 뭐 요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고 D램 판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걸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면서 "YOY가 아직까지는 둔화되진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저는. 그리고 이제 연간 MDD를 보게 되면 2025 년도는 MDD가 쉬운 시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6% 그리고 18% 한국 시장은 코스피는 대략 한 14 에서 20% 정도 MDD, 코스닥은 20% 전후의 MDD가 늘 터집니다. 2024 년도는 좀 많이 터졌고 2023 년도도 14와 20% 터졌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이제 25%뭐 30% 터지는 해도 있거든요,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짝수 해이고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25 년도에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올랐던 거에 대한 피로감이 어느 정도 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26 년도에 순간적으로 지수의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꽤 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026 년도에 리스크 관리를 할 때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라는 걸 가지고 이게 과열권에서 떨어지기 전에 2025 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월에 한 30% 정도만 현금을 하면 되겠지. 미국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떨어질 때 한 30% 현금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제 플레이했다면 2026 년도는 한 50%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6 년도는 리스크 관리할 때 주식 100%와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변동폭을 더 크게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신용을 만약에 쓰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지수가 한 15% 정도 급락할 때 신용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거의 이제 2026 년도는 '현금 위주로의 플레이가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S&P 500 에서도 보게 되면 이 블러드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3 개월 국채 금리랑 하이 일드 스프레드를 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보면 한번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면 한 6 개월이나 1년 뒤에 뭔가 충격이 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2022 년도와 2023 년도 사이에 4 년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데드 크로스가 났고 2025년 그러니까 2024 년도쯤에 데드 크로스 났고 대략 이제 한번 이제 또 충격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5 년도 중에도 5 년도 중에도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여기 한 번 더 꺾였잖아요. 그래서 2026 년도에 뭔가 조정이 온다면은 좀 '충격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상고하저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상반기에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뭐냐면 이게 코스피에 디마크라고 하는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상승해서 연속 상승을 이뤘을 때 보통 8점이 8점이나 9점이 과열권인데 이게 월 단위로 보게 되면 한 번씩 8점으로 가요. 8점. 그리고 2025 년도에는 지금 이 점수가 10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말 연초는 그래도 시장이 괜찮으니까 이번 2월 달에 시장이 얼마나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2월 달에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원래 계절성으로 2월 달이 의뢰 조정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말 연초 효과가 끝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1월 말에 잠정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은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또 좀 사그라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월 달에는 좀 조심하자.' 이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지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월 단위 점수가 어쩌면 이제 상반기에 좀 지지부진하고 잠깐 좀 반등했다가 또 정책 효과가 끝나고 나서 상 그 7, 8, 9월 달 또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연말에 이제 좀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시장도 상상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주도 업종에 관련된 얘기인데 과거에 이제 대한민국의 주도 업종 여기 이제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54 개의 업종으로 좀 분류를 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률 상위 뭐 10%뭐 이런 개념인데 10%인 것들은 빨간색으로 칠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빨간색이 3번 연속 나타나는 게 맥스예요, 대부분. 맥스로 3번 연속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한 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3번 연속으로 나타나면은 보통 2번 정도까지 3번 나타나면은 그다음에는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제 보게 되면 2025 년도에 이게 전력기기예요. 전력기기가 지금 3년 연속 주도주였고 그다음에 조선도 3년 연속 주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랑 전력기기는 어쩌면 2026 년도에 좀 힘이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해 봐야 된다라고 그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 2025 년도 기준으로는 1년 차거든요. 그래서 2년 차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 요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력기기랑 이 조선은 어쩌면 좀 생각보다 탄력이 좀 둔화될 수도 있겠다, 많이 올라서. 많이 오른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상고하저로 보고 있는데 상반기의 조정도 어쩌면 나타나게 되면 좀 리스크 관리를 좀 빡빡하게 해야 된다. 지금 월 단위로 굉장히 연속적으로 지수가 오른 편이다, 디마크 점수로는. 코스닥도 지금 연속으로 여기는 코스닥은 이제 9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월 단위로 이제 조정이 한 번은 2회 연속 2 점이나 3 점이나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 1월 달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2월 달에는 좀 조심을 해 보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일본의 금리 결정이 이제 지금은 이제 끝났으니까 2026년 6월 달에 또 한 번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내년 2026 년도는 세린메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책 효과가 끝나고 나면 5월 달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거 전에 한국 시장에서는 뭐 유동성을 많이 넣든 또는 정책 효과를 내든 이런 효과들이 대부분 다 반영되고 지방 선거 끝나면은 뭔가 이제 또 정책 효과가 또 사그라지고 그다음에 뭐 정말 갑자기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투세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어떤 악재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고하저의 어떤 그림을 가져가되 마냥 이제 '상반기에 무조건 달린다.'라고는 보지 말자. 지금 좀 과열 어차피 디마크 점수로 보게 되면 월 단위로는 좀 과열권에 와 있다. 그래서 2026 년도는 이게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또 과열권에 갔다가 조정 나올 때는 좀 '적극적으로 현금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 년도는 조정 나왔을 때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1 년에 역사적으로 1 년에 딱 한 번 정도 이렇게 크게 빠지거든요. MDD가 크게 빠지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한 번, 두 번 연속으로 이렇게 빠졌다가 연속으로 빠지진 않고 그냥 줄줄 흘러내린다? 뭐 이런 게 맞는 거지. 한 번 빠졌다가 돌아왔는데 이게 다시 한번 크게 빠지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과거에 이제 다 돌아봤을 때. 그냥 잠깐 한 5%나 6% 빠지는 건 이렇게 되는데 뭐 코스피가 한 15% MDD가 터지거나 또는 이것도 한 번만 빠지거든요. 코스닥이 한 20% MDD가 터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한 번 정도 발생하는데 그게 2026 년도에도 아마 한 번 정도는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정책 효과가 끝나는 거에다가 선거 불확실성이 이제 미국 시장의 선거 불확실성이 어 여름 들어가면서부터 막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 효과가 좀 끝나는 것들 그리고 내년 6 월에 또 일본의 BOJ가 또 걱정이 되고 뭐 요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지금 과열권에 좀 월 단위로는 그래도 과열권으로 좀 와 있다. 일 단위로는 그래도 플레이 해 볼 만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랠리도 아마 1월 달에 중순 정도까지는 좀 빠르면 아마 1월 9 일쯤 나오는 고용 지표까지는 일단 랠리를 가다가 그리고 2026 년도에는 신용을 쓸 생각이 별로 없다. 그래서 짝수에는 원래 또 주식이 또 그렇게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들고 있으면서 현금을 50% 까지 맞췄다가 100% 맞췄다가 좀 변동폭을 넓혀서 할 것이고 2025 년도는 뭐 70% 100% 요렇게 했다면 2026 년도는 50% 100% 요 사이를 적극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